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집중력 그리고 또 후반전입니다. 이럴 때 너무 긴장의 끈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이 딱 그렇습니다. 어제 승리에 도취돼서 너무 우리 선수들이 긴장을 안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현재 분위기인데요. 지금 쫙 보시면은 경기 분위기가 다시금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분위기로 갑자기 좀 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하락 전환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커집니다. 0.76%. 어느 정도 다시 만회를 해줄 만한 그런 범위를 서서히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앞선 승리에 너무 좀 빠져서는 안 될 텐데요. 과연 어떻게 다시금 또 이렇게 우리 선수들을 좀 정비해 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 흐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라인업과 오늘 저희가 뽑아온 선수들의 면면 과연 좀 겹치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점검해 보시죠. 오늘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 윤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미국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에서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고 여기에다가 연준의 스탠스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 의사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그리고 또 우리를 예측하려 들지 말라. 이렇게 상당히 좀 매파적인 스탠스의 내용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은 연준이 상당히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는 여기서 섣부르게 좀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됐다가 또 다시 한번 물가가 크게 또 떠오르게 되면은 더 욕을 먹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방어적인 그런 스탠스를 좀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이 금리를 강하게 조금 쪼여 나가겠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 연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립치가 최근에 FOMC 결과가 나왔을 때 5.1%가 나왔는데 5.4%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대거든요. 지금 현재 이 물가가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물가가 2%대까지 어느 정도 좀 과시화되는 그런 구간이 나와야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강한 어떤 긴축 기조를 좀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연준의 긴축 기조 자체가 시장이 이제 약간의 좀 찬물을 끼얹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좋지 않았던 부분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은 나왔죠. 네. 어제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줬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상당 부분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한 2,300에서 2,350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여전히 연준에 대한 어떤 긴축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바닥을 잡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끌어올려질 만한 당장 이슈조차도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2,150에서 2,350 정도까지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저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역시나 이 중소형주들 1월 달에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금리 이 긴축 기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 1월 달에 중소형주들, 최근에 모멘텀이 있었던 차이나 모멘텀이라든지 오늘 또 이제 시장 후반 넘어가면서 뭐 제약주도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의료 인프라 쪽도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이 특정 뭐 금리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1월 달에 중소형주가 계속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박스권 장세에서 이 개별 종목 장세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최근에서 좀 시장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갔었던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있죠. 뭐 차이나 모멘텀, 그 다음에 이제 또 CES 시작이 됐는데 CES 맞춰가지고 또 로봇이라든지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전히 좀 이슈 플레이는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고금리 시대 수혜주를 찾는 자 이런 것이 아니라 대형주가 못 간다. 따라서 이슈 플레이 가능하다. 이쪽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지금 뭐 연준의 그 스탠스가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입장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이제 역사적 사례에서 교훈을 찾고
자기도 역사적 그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연말에 이제 산타레리를 기대했는데 이제 파워르장이 흥을 좀 깼잖아요, 분위기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흥깨남이라고 저도 표현을 한번 했는데 역사적으로 돌아가면 이제 1979년 때 이제 그 연준 의장이 볼커 의장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오일 쇼크 2번 때문에 그때도 이제 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거의 뭐 18%까지 강하게 올렸었습니다. 수직 상승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니까 이제 약간 볼커 의장이 이제 방심해서 금리를 또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막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깨닫고 볼커 의장이 이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해가지고 물론 침체가 하고 어려웠을 때는 약간의 그때 이제 수위 조절을 좀 했습니다. 수위 조절하면서 스탠스를 거기에 이제 맞춰서 버티고 뚝심 있게 했는데 그때 뭐 경기에 침체 오고 뭐 불만도 있고 뭐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도 견뎌내서 이겨냈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물가를 잡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짐이 보이면서 약간 자만하면서 약간 이제 스탠스를 갖다 여유 있게 비둘기적으로 했다가 이제 고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제 활짝 놀래가지고 역사적 사례를 보면서 이제 금리 수위 조절을 이제 쉽게 방심하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 역시 이제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란 말이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기도 이제 퇴임하고 어느 역사적 평가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고 그 인플레이션의 피해는 이제 전 국민 일반 개인한테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잡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요렇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아마 고삐를 쉽게 놓치지 않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약간 좀 둔화되면 거기에 스탠스를 맞춰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수위를 조절하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래서 예상되고요. 이제 고금리가 구조적으로 이제 고착화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근데 이런 시기에는 역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부채가 적고 현금 유동성이 있고 현금 창출력이 좀 있는 뛰어난 기업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뭐 이제 고금리 시대에 맞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제 뭐 채권 주식업 대부업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상에서 이제 또 봐야 될 게 정부 정책주.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주도주가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박상에서 순환 모멘텀에서 움직여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근데 대신에 재무구조 이런 고금리 시대는 기본적인 그런 자격을 갖춘 기업 섹터 종목에 신중히 접근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1차원적으로 고금리 시대가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한 수혜주 딱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재무적으로 탄탄한 종목 그리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의미를 좀 부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요 오늘 8명의 선수 라인업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8강 대진표부터 확인합니다. 오늘은 이렇습니다. 먼저 쭉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기용한 선수들도 좀 있는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좀 보세요. 첫 번째 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은행 대전입니다. KB금융 대 카카오뱅크인데요. 오늘 확실히 고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또 정부 쪽에서 부동산 대출 완화책을 발표를 하면서 은행주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한지주 쪽에서도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함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주주 친화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금융 대 카카오뱅크 1라운드 은행 대전입니다. 다음 2라운드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좀 이런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안 움직였던 플랫폼주들도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이버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는데 포슈마크 인수 너무 좀 큰 이 인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향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것이다 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대항마로는 이마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유통선수들도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마트 다방면에서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장에서도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네이버 대 카카오 2라운드 대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선수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소외됐던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나요? 그동안에는 이 백신을 어렵사리 만들었고 국내 1호 백신이라는 칭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백신의 무용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부메랑이 돼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본업을 봐야 된다, CMO 쪽 봐야 된다 라면서 오늘 중립에서 매수 추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여기에 맞붙는 대항마로 신세계입니다. 오늘 이마트 신세계 나란히 2, 3라운드에 형제가 나서네요. 신세계는 3라운드에 있고요. 면세, 중국발 모멘텀 같이 봤습니다. 이런 선수 신세계 3라운드에서 활약을 펼칠 예정입니다.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는 게임 대 로봇입니다. 펄어비스는 오늘 10시 구간대 단독 보도기는 하지만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텐센스트를 통해서 검은 사막 중국에 서비스할 거다라는 매체 보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게임 섹터 내에서도 외자판호 발급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며 게임주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펄어비스 오늘장에서도 플러스권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삼성 쪽에서도 로봇 관련된 신산업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 쪽에서도 또 CES에서도 로봇 관련된 뉴스들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로 오늘은 로봇스타 4라운드 선수 기용돼 있습니다. 네, 8강의 라인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1라운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튜브 게시판 오시면은 또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투표 함께 해주세요.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KB금융 대 카카오뱅크. 먼저 윤겸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저는 KB금융 쪽으로 방향을 좀 잡겠습니다. 네, 저는 카카오뱅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엇갈립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원래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데 마로니 입스님은 반대로 이렇게 또 써주셨어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고 이제 싸움 구경을 해볼 차례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려가지고요. 먼저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뭐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고금리 고차과 시대, 이런 시대에서는 이제 역시 금융주들 또 이제 뭐 대부업이라든지 채권 추심이라든지 그런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그 고금리 시대에서 금융주들이 또 이렇게 거기에 걸맞는 어떠한 이제 주가의 상황을 보여주지 못했죠.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PF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 채권이라든지 고금리로 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또 어려운 계층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양면성이 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규제 뭐 그런 관련 부분에서 언급돼서 이제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오른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롯데카드 인수설 이런 부분도 이제 언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잠자던 금융주들이 조금씩 오늘은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기대되고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오늘 그제 사이 나온 얘기인데 이제 배임 문제, KB금융 내 배임 문제 또 사고가 터진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메이저 금융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이제 오슬람 민플레트 이런 이제 횡령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좀 꼬리를 물어서 돌아가면서 좀 나타나는 이제 그런 부분. 우리은행도 그런 일 한번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고금리하고 이제 경제 침체, 증시가 이게 어려워진 이런 부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돌발 악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고 상승했나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카카오뱅크도 이제 마이너스 대출금리가 이제 8%까지 상품이 이제 나온 부분에 있어 이용자들이 또 불만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뭐 아시다시피 카카오 그룹들이 전체적인 그룹들이 이제 약세, 또 이제 그 경영적인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또 뭐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뭐 보유해야 될 가지고 갈 주식들을 그냥 팔아버리고 주가의 피해는 이제 일반 주주들이 얻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카카오톡 뭐 화재 사건도 있고 좀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작년에 네. 부침도 많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그룹들 전체주들은 회복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이제 시장 활성화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상품 쪽에서 실적을 솔직히 좀 보여줘야 되고 아직은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아직은 좀 검증되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렇게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래도 KB금융이 전반적인 이제 이런 금융계 이제 대장주로서
이런 이제 금융 전반적인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금리 이런 수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뭐 롯데카드 인수설도 얘기가 있고요. 이런 이제 흐름을 타고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추진력은 좀 더 KB금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어서 금융 쪽으로 선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영업 환경이라 하더라도 검증된 KB금융이 조금 더 낫다. 반면에 김영일 전문가님, 카카오뱅크죠? 일단 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4대 금융지주 쪽은 지금 현재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저희 이 시간에 하나금융지주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4대 금융지주는 작년에 가장 좋았었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올해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높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은행은 순이자 마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조달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익률은 올해에는 이전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연준에서 이 고금리 기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KB금융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융주들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KB금융이 다른 4대 금융지주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번에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다른 금융지주보다 살짝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이 시중은행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저는 카카오뱅크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대율 부분에서 시중은행보다도 훨씬 더 이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달 금리를 이제 갖고 오는데 금리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도 조금 더 순이자 마진이 훨씬 더 이제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 개선폭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 고금리 상황에서 이익률이 높아지려면 순이자 마진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이 순이자 마진폭이 상당히 좀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고금리 기조에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메리트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있다. 조금 더 이제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건들 뭐 이제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됐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주담대 주택 담보 대출도 이제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졌고 이러한 부분들에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인터넷 은행 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결국 이제 대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부분이 인터넷 은행 쪽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다른 시중 은행보다도 조금 더 이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규제폭이 조금 더 이제 카카오뱅크가 좀 더 이제 양호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터넷 은행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이자 마진에 대해서도 카카오뱅크가 다른 시중 은행보다 훨씬 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저번 이제 10월, 11월 달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저는 비이상적인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뭐 크게 올라온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 확연한 이슈가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죠. 저는 역시나 그 배경은 카카오 그룹주들은 성장주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반등이 나왔을 때 카카오 그룹주들이 어떤 이슈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투심이 어느 정도 좀 활발하게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어제 시장의 반등이 좀 잘 나와줬죠. 그러면서 저는 시장이 그래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좀 살려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확보를 하게 되면 성장주부터 보통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카카오, 네이버 같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보통 카카오 그룹주들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등 해가지고 같이 성장주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시장의 투심을 조금 더 확보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4대 금융지주 쪽은 리스크가 있지만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상태에서 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리트는 분명하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카오뱅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자 마진 님, 이 부분 좀 봐주셨어요. 게시판에 좀 공감 가는 질문이 있어서 대신 좀 드려볼게요. 고금리일 때는 조달 금리가 높으니까 안 좋다, 사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 금리 낮아서 수익성 전망 안 좋다고 사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은행주 언제 삽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결국에 이제 작년에 은행주가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은 이제 금리 높아지니까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결과를 어느 정도 보여줬고 저는 은행주들은 완전하게 기대감이 작용을 할 때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대 금융지주를 좋게 보지 않는 이유도 결국에는 기대감이 작년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 말에 이제 금리 높아지면서 고금리 기조 계속 유지되고 이자 마진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창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주가의 어느 정도 상승을 예견을 하고 네. 사야 되는 거고 이제 작년에 배당락까지 되고 나서 이제 기대감들이 소멸이 되다 보니까 다 일제히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은행 쪽은 시장이 보통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 가면서 이제 뭐 예대금리 높아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차오를 때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재 4대 금융지주를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소멸됐고 반영이 주주 환원 정책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배당락 이전 기대감보다는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대감이 차오를 만한 상황이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4대 금융지주보다는 훨씬 더 이제 높게 개선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고금리 기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리스크는 덜하고 수혜는 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으면은 접근을 할 만하겠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좋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좀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려서요. 저희 유튜브 투표 결과로 다음 라운드 진출자 결정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차이 많이 나네요. KB금융이 거의 70%고요. 카카오뱅크가 30% 가량의 득표를 얻으면서 KB금융이 가뿐하게 올라갑니다. 카카오뱅크가 김영우 전문가님 좀 더 낫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가격 구간은 이전 고점 부근 29,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00원, 현재 주가 27,250원인데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비싸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미 비싸다라는 시각은 어느 정도 반영이 해소가 됐다라고 됐다?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전에 워낙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 좋았던 것들 반영하고 이제 새롭게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있는 구간이라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성장 동력이 조금 더 보이게 되면은 주가는 충분히 업사이드 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라운드 마무리 짓고요.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대진 먼저 보시죠. 2라운드에서는 네이버와 이마트의 대결입니다. 이마트 대 네이버.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네이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성장주 쪽으로 좀 가시나요? 그러면 네, 김경준 저도 전문가님. 이번엔 네이버로 이번에 네이버. 선택을 해야 될 두 것 분의 의견이 같습니다. 좀 모아졌는데 네이버. 김영희 전문가님 어떤 점이 좋아 보이세요? 일단 두 종목 다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이마트는 이제 역시나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이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존의 이 규제 완화가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확연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네이버를 주목을 하는 부분은 역시나 포시마크 인수권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포시마크가 이제 이 미국의 우리나라 중고나라 혹은 네. 이제 번개장터 같은 그런 이제 어플이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이 시총도 많이 높은 그런 기업인데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너무 좀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자금을 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현금 여력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이제 자기업들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좀 차입금을 더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원래는 3월 달 예정이었는데 이번 달에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시마크 상황을 조금 이제 봤더니 포시마크가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장하다 보니까는 이제 상장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와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줬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성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이 중고나라 플랫폼 이제 중고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고객들도 계속적으로 좀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재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 새롭게 신규 유입된 고객들도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포시마크가 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이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커뮤니티라든지 혹은 이제 뭐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그 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포시마크 인수를 통해서 이 네이버 어떤 본업과 충분히 조금 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성장 동력으로 포시마크 인수를 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충분히 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싸게 사온다라고 하는 부분도 애초에 이 상장 이제 인수를 할 때 금액 대비 지금 현재 환율이 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환차익으로 한 3천억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우려감은 훨씬 더 조금 덜한 상태에서 포시마크 인수가 이번 달에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 네이버와
카카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바닥 잡고 새롭게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무언가 이 성장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포시마크 인수로 인해서 네이버가 상당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와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장이 바닥 심리를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성장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단기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성장주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네이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가 안 좋았던 것들은 이제 다 반영을 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무언가 좀 이 사업들을 좀 번창시키면서 성장시켜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를 시도를 한다라고 볼 때 저는 이 포시마크 인수에 대한 건이 충분히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또 우려감도 충분히 좀 덜어낸 만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마트가 물론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제 또 저번 달에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 매력도는 네이버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윤경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포탈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변치 못하고 이제 계속 내려왔었고요.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반등하면서 그런지 훈풍을 좀 받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각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 스포츠 말고도 드라마 쪽에도 이제 오픈 채팅 톡을 이제 개설해서 카카오하고 이렇게 또한 이제 맞대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도 마련했고요. 이제 글로벌 B2B 사업이라고 해서 웍스 모바일이라고 기업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들은 웍스 모바일 쪽으로 해갖고 이제 흑자를 그동안 신령한 투자를 또 많이 했어요. 흑자를 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네이버 포털의 대장주가 이제 어떠한 이제 명실공히 뭔가 좀 보이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바닥이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공들였던 이제 사업하고 이제 커뮤니티 또 이제 최근에 모바일로 보면 이제 나우라는 이런 프로그램 콘텐츠를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뭐예요? 나우라는 이제 게? 이제 휴대폰 모바일에서 어떠한 이제 이제 출연자를 이제 모셔가지고 대화하고 즐겁게 풀어가는 콘텐츠예요? 예, 콘텐츠죠. 예, 그런 부분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저도 봤는데 상당히 재밌게 하고 이제 네이버도 이제 그동안 침체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하는 노력했던 부분이 이제 결실이 얻어지면서 뭔가 지금 나타날 때다. 주가를 이제 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유통업계 이제 이슈였던 이제 의무 휴업 폐지 이 부분이 당장은 시행은 안 돼갖고 이제 연초에 좀 빠졌습니다. 이틀 동안 네. 빠졌는데 다시 이제 오늘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 이제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노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작년에 들어온 파업 부분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화물연대 파업. 이러면서 이제 경제 피해, 물론 이제 화물연대의 이제 목소리도 들어봐야 될 필요도 있고 정부의 입장도 있고 이제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기업이 이제 운영하는 데서 노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노사 부분이 상당히 원만하게 화합하고 잘 마무리됐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이제 내년에 올해죠. 올해 좀 더 통장 동력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하고 이마트하고 이제 재무 구조를 조금 비교하자면 이제 네이버는 사실 재무 구조가 너무 좋습니다. 유동성 좋고 부채 좋고 유동 비율 좋고. 근데 이마트는 이제 유통업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입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동성보단 부채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가 이제 어떠한 이제 또 대항마라고 할 수 있으면 쿠팡이 이제 비교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올해 이제 이마트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많고요. 대신에 이런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부채 이런 부분도 조금 줄여가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주가 선택, 주식 종목 선택할 때는 분명히 보시면서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뭐 둘 다 종목 다 좋습니다. 이마트도 충분히 올해 성장성과 매출 이런 실적, 주가가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이제 갖춰져 있는데 네. 굳이 선택을 하자면 이제 네이버가 조금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더 여건과 환경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로 선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다 워낙에 또 어려운 시기를 길게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좋아지겠지만 그 좋아질 만한 근거가 네이버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매력도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라운드 네이버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유튜브 결과 이번에도 7대3입니다. 네이버가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마트가 떨어졌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이마트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지금 현재 10만 10만 원. 2천 원대인데 네, 맞아요. 네. 네, 10만 2천 네, 원대인데 맞아요. 다음 그 매물대가 이제 부딪히는 자리죠. 11만 9천 원까지 한번 다음 목표대를 한번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1만 9천 원이어도 거의 뭐 업사이드 20% 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음번 매물대 정도까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도 덩치가 꽤 큽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랜만에 이 이상형 월드컵 진출을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그래도 간간히 저희가 다뤄봤었는데 먼저 윤겸 전문가님이 골라주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신세계죠. 신세계. 저는 신세계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신세계 그리고 저도 신세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힘든 건가요? 김영일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예,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나 뭐 혹은 뭐 카카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안 좋았고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SK 바이오스는 여전히 안 좋고 언제 좋아질까인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코로나 백신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 그러면서- 중단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코비언이 이제 또 네. 자체 생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후발주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건 일단 스톱을 한 상태고 CMO 받은 그 백신 생산 그 매출 비중 말씀하시는 그렇죠. 매출 비중은 거죠? 이제 그렇게 올라오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이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좀 작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새롭게 또 선택을 한 게 기존에 썼던 독감 백신이거든요. 독감 백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전에 이제 실적이 독감 백신이 또 캐시카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독감 백신도 보통 이제 독감 백신 제조 과정을 보면은 WHO에서 3월에 유행할 독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업에서 이 백신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이제 배양해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독감 백신을 만든다라고 한들 당장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셔화될 수 있는 무언가가 없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쪽이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는 계속 이제 치료제 쪽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백신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당장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없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새롭게 이 여러 가지 이 사업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반응을 해주고 결과물이 좀 나오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여유롭게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뭐 신세계는 저희가 이제 앞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결국에 이 면세점 매출이 확연하게 좀 올라올 것이다. 작년에는 명품 쪽이 백화점의 어떤 매출을 견인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면세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또 이 중국의 어떤 중국인 이 관광 비자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을 하는 부분 결국에는 하늘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1월 말까지잖아요. 지금 현재 또 이미 중국 대도시에서는 정점을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차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또 다시 한번 면세점 매출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면세점 부분은 신세계가 상당히 또 비중이 좀 훌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출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도는 충분히 또 신세계가 나와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을 봐도 신세계는 이제 올라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응 정도만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나와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차이나 모멘텀이 충분히 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큰 신세계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뭐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이제 바이오 하면 이제 사실 이제 기대감만 부풀어 갖고 이제 어떤 투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이제 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그 뒤로 이제 어떠한 이제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는 이 주가를 갖다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결과물이 없는 어떤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자금 유입돼서 주가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그에 따른 그 이제 이름에 걸맞는 기대에 걸맞는 어떤 신약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인류를 위한 어떤 이제 신약 부분이 확실히 나와줘야 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부응하지 못한 확실한 뚜렷한 무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이제 중국 코로나발 관련해서 감기약 수요라든지 CMO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작년에 뭐 사실 SK 그룹이 뭐 시총이 거의 83조가 빠져버렸어요. SK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SK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그룹주가 빠지면서 SK에 대한 어떤 시각이라든지 그룹주에 대한 이런 그 반응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저도 오늘 기사를 봤는데 SK 그룹주 전체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총이 83조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녹아 있다 보니까 같이 힘을 못 쓰는 카카오 그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민들 그 네. 투자자들의 시각이 아직은 해소되지 않은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어떠한 이제 그런 장애물 넘어야 될 산들을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 그리고 주가가 아직 이제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탄력을 받기에는 아직은 좀 그 움직이는 거정이 좀 민첩하지 못하다 그런 모양새고요. 신세계는 어차피 이제 5대 백화점 중에서 이제 매출도 1위 하고 또 신세계 강남점이 그쪽에 또 매출을 최고로 보여줬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화점도 매출 부분이 좋지만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면세점 부분이 네. 면세점 부분이 더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어렵고 힘든 그 경기 침체 증시 상황에도 신세계는 매출 실적 부분을 잘 유지해 가고 있다. 그래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유커들이 방문하면서 앞으로 이제 더 확대될 시장이 지금 앞으로 갖춰져 있다. 차트상에서도 어떤 힘을 모으고 지금 움직이는 자세가 보이거든요. 신세계 차트를 봐서도.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신세계가 기대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신세계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는 여러모로 뭐 좋은 게 많네요. 지금 뭐 하늘길도 열리고 있고 현재도 수익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차트에서도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런 그룹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여기 게시판에도 카카오는 그룹 오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패스한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SK 그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시각이 안 좋아졌던 지난 한 해였는데 그 그림자가 올해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바로 정해졌네요. 신세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마음이 통했을까요? 보죠. 투표 결과입니다. 네, 통했습니다. 신세계. 오늘은 대체적인 라운드가 7대 3인데요. 압도적인 승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은 오르지만 아직 힘들다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뭐 바닥은 어느 정도는 잡아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다음 고점 부근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93,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76,000원 부근입니다. 어제보다는 한 3% 정도 더 오르는데 9만 원대 제시가 됐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다음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테마의 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게임 대 로봇, 펄어비스 대 로보스타 이렇게 돼 있네요. 앞서 게시판에는 로봇주 가운데서 뉴로메카를 이렇게 라인업에서 볼 수 있을 줄 아셨던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로봇주들 돌아가면서 재료도 있고 강합니다. 저희 라인업에는 오늘 로보스타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두 분 먼저 골라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로보스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그리고요. 저도 로보스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는데. 두 분 다 로봇을 골라주셨는데 네. 윤경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엊그저께 좋은 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삼성이 이제 뉴 신먹거리. 삼성도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황도 힘들고 4분기 실적 부분도 조금 뭐 그 기대만큼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이재용 회장분도 세계를 지금 열심히 발품 팔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삼성이 먹고 나가야 될 빵이 뭔가.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을 한 10% 정도 삼성전자가 이제 확보하면서 로봇 시장에 이제 어떤 본격적으로 또 이제 신먹거리 사업으로 나는 이제 선택을 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도 이제 LG 구미 공장도 로봇 그 현지화 그런 이제 공장 부분도 얘기 나왔었고, 쿠팡도 물류 쪽의 로봇 부분. 앞으로 이제 물류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현장에서는 이제 뭐 시장이라든지 로봇 관련 부분이 이제 확대될 거고요. 현장에서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기계 부분도 늘어나고, 로봇 시장은 앞으로 이제 10배, 20배 더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무궁무진한 그런 이제 앞으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로봇스타가 산업용 로봇을 또 전문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제조 장비 또 IT 전문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로봇 그 시대에 맞춰서 산업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관련 로봇을 갖다가 이제 만들고 준비하고 이런 기업이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런 이 대기업,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삼성전자가 벌써 로봇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그쪽에서 뭔가 또한 시장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진출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제 올해도 상반기 지나서 중반기 계속해서 로봇은 점진적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사막, 이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판호 받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젊은이들의 게임에 이제 몰입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적 사회적인 문제 공부 안 하고 애들이 이제 밤새 게임만 들어서 공산 당국도 뭐 이 시간도 제한하고 외부에 들어오는 이제 게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검열을 많이 해갖고 이제 제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펄어비스가 이제 중국 현지 배급하고 이제 계약도 맺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산업이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어떤 실적이나 그런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 부분에서 계속 침체해 왔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게임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커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문호는 넓어졌으나 네. 점진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고요. 레인보우 이제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신호탄을 또 다시 한번 쏘면서 기대와 수혜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에선 로봇 부분이 좀 더 주가에 힘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로봇스타로 선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은 펄어비스가 주연 캐시카우가 검은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재작년에 아이드림 스카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근데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보여 주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검은 사막 PC에 대한 부분인데 아이드림 스카이가 텐센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텐센트 계열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텐센트가 이번에 다시 한번 검은 사막 PC를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건데, 저는 두 가지 다 해봤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검은 사막 PC 다 해봤는데 PC가 조금 더 즐길 컨텐츠 거리가 훨씬 많기는 해요. 저도 PC는 해봤어요. 정말요? 네. 주식시장에서 저는 게임을 정말 못하고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근데 재료가 나오면 일단은 해보는데 그렇죠. 돈 네. 많이 들었겠다. 전 보자마자 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굉장히 검은 사막 해보면서 네. 정말 여태 다른 MMORPG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저도 콘텐츠 했어요.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업데이트 또 대규모로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붉은 사막이 올해 하반기까지 좀 미뤄졌잖아요. 콘솔 이제 발표일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까지 미뤄진 상태에서 올해 내내 이제 검은 사막을 어떻게 좀 잘 버텨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텐센트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검은 사막 PC가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제 일전에 한번 검은 사막 모바일이 약간은 실패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차이나 모멘텀이 또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당장의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기 약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로봇스타는 지금 당장에 조금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선택을 했고, LG전자는 이제 로봇스타를 선택을 한 거죠. LG전자가 지금 현재 대주주로 있는데, 지금 CES가 기존에 이제 작년 CES에서 가장 로봇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로봇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제히 막 상한가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메타버스나 혹은 이제 모빌리티 쪽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로봇이 충분히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LG전자가 이번에 CES에서 최초로 이제 로봇 사업 부스를 좀 따로 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 로봇의 진심인 기업이 삼성, 현대, 그 다음에 LG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올해 이 로봇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경기 침체가 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 고용 시장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임금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임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이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더
저는 더욱더 올해 좀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IRA라든지 네. 로봇이 수요가 날 수 있는 요소들도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로봇 쪽이 조금 더 단기적인 탄력은 강하지 않을까 메리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CES로 또 오늘 시작이 되는 만큼 저는 네. 로봇주 로봇스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로봇스타를 골라주셨어요. 그러면 투표 결과 보시죠. 이번에도 마음이 통했을지 로봇스타와 펄어비스의 대결인데요. 유튜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시청자분들도 로봇스타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65% 지지 받았습니다. 펄어비스 가격 전략은 윤겸 전문가님이 주실까요? 네, 펄어비스요. 차트 한번 잠깐 좀 네. 보여주시면. 펄어비스도 거의 뭐 바닥에서 있네요. 오늘 지금 주가가 44,050원입니다. 예, 예. 일단은 이제 5만 원대, 5만 5만 원대. 원 마디가 매물대가 상당히 모여 있습니다. 5만 원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니까 네. 5만 원을 선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4강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내서요. 4강에서 1라운드는 덩치가 꽤 있습니다. 시가총액 톱10의 종목군들 KB금융 대 네이버의 대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계속 김영희 전문가님? 금융주주 쪽은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네이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그리고 네, 마찬가지죠. 두 분 네이버. 다? 그죠? 네이버를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은 앞서서 카카오뱅크 대신에 KB금융 골라주셨잖아요. 네, 네, 이것보다는 네이버가 낫다. 어떤 점이요? 네, 그렇죠. 지금 뭐 고금리 시대에서 이제 금융주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부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관심도 많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어떠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크긴 한데 전 시간에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고금리에 따른 네. 이런 이제 어떤 후폭풍 고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열악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걸 좀 봐야죠. 고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제 부실 채권이나 전에도 말씀드린 뭐 강원랜드발, PF발, 그다음에 분양 건설 이런 부분. 뭐 어렵게 자금 끌어다가 이제 아파트 분양 건설을 짓고 분양을 해보자 분양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악순환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부실 채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금융주들의 수익성을 갖다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번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팎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하면서 결실을 맺고 그동안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을 면치 못했지만 그동안 이제 노력한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먹스 모바일 같은 경우 7년간 투자해갖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흑자 전환했고 여러 가지 국내 이제 어떤 서비스에도 커뮤니티 이런 부분도 다각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제 뭐 현금 유동성, 부채가 없고 이제 유보율도 상당히 좋고 뭐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할 부분이 없지요. 근데 포탈에 이제 너무 사실 올라왔고 이제 그런 부분이 빠지면서 이제 전 세계 경기 침체 증시상에서 이렇게 내려온 악재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바닥을 딛고 네. 네이버의 이제 명실상부한 이름에 걸맞는 주가의 이제 상승 곡선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에 좀 더 비중을 좀 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희 전문가님. 네, 뭐 금융주주 쪽은 워낙 또 많이 말씀을 네. 드렸으니까 네이버가 올해 상당히 또 성장을 집중하는 부분이 물류 쪽이거든요. 이제 물류 쪽이 좀 집중을 하면서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이제 거대 택배사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물류 쪽에 새로운 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포시마크 인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완전히 좀 물류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이버가 물류와 시너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이버 쇼핑이 지금 현재 강화할까요? 상태에서 네이버 쇼핑도 그렇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고나라가 포시마크. 아니라 포시마크죠. 네. 포시마크가 이제 인수가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쪽에 지금 현재 네이버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쪽을 이제 접합을 시키면서 조금 더 확연하게 이쪽에서 조금 이 물동량이 일어날 수 있게끔 포시마크 플랫폼을 국내에 도입할까요? 국내 도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아무래도 해외 쪽에도 유지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네이버가 종합 물류 기업 쪽으로도 어느 정도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류 쪽에 또 올해 상당히 좀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네이버가 좀 캐시카우로 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도 역시나 네이버페이 혹은 네이버 쇼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이제 캐시카우를 조금 이제 활용을 해서 저는 아무래도 성장성이 확연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금융 쪽보다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메리트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 대 안정 이런 대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업력이 기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있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셔서 그런지 게시판에도 은행이 망할 줄이야. 예전에 은행 망하고 어려웠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은행에 대해서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을 보내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두 분 나란히 네이버 골라주셨는데요. 그럼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오늘은 계속 의견이 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55%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래도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KB금융 45% 지지 받았습니다. 윤경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시죠? 네, KB금융이요. 네. 잠시만요. KB금융도 오늘 오릅니다. 한 5만 9천 원 정도. 59,000원. 좀 이제 상승, 오늘 상당히 좀 올랐는데, 물론 눌림목 구간이 왔다가 네. 재차 상승할 수 있는데, 5만 8, 9천 원대가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모여 네. 있습니다. 6만 원 마디가까지 가길 기대하는데, 한 5만 9천 원까지 1차 목표 잡아드리면 문제는 없을 때 보입니다. 예, 업사이드 10% 정도 봅니다. KB금융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4강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강 2라운드는요, 지금 체급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 신세계 로보스타입니다. 기존에 좀 주전 역할을 톡톡히 했었던 그런 선수와, 그리고 이제 신흥, 새로운 슈퍼 루키가 탄생하는 것인지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쪽이요? 저는 신세계 가도록 신세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로보스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조금 다른데 그러면 이것은 취향 차일지 아니면 뭔가 좀 명확한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일단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1월 말까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충분히 신세계는 지금 상태에서 좋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네. 건 CES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봤을 때 로봇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또 CES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로보스타 쪽에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쪽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으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CS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재료 노출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 생각도 있는데 아직 좀 더 갈 자리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작년에도 CES 와중에 종목들이 계속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ES가 한 섹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새롭게 이 가전제품, 신제품들을 좀 발표하는 자리고 오늘은 또 스마일 싱크 그거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그렇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각 그 일정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가 8일까지,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율주행 이야기 나오면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 막 하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네. 또 상한가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다음 주 초까지는 모멘텀이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조금 더 빠르게 왔을 때는 로보스타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멘텀 플레이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뭐 그 의견에 동감하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네. 로봇하고 유통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유코들도 이제 문호 개방해서 이제 오고요. 네. 이제 백화점 매출 또 면세점 기대되는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중국발 이제 문호 개방 이제 리오프닝 유코들 방문하면서 뭐 카지노 뭐 의류 이런 부분 다 화장품도 이제 좋아지겠지만은 이런 식의 신세계는 좀 더 지금 탄력을 받고 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좀 돼 있다고 보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재무 구조가 또 좋습니다. 그쪽은 또 이제 현금 유동성 좋고 부채는 적고. 근데 이제 매출적인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매출이 이제 매출 그 급이 매출 그 비중이 크진 않아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데 네. 로보스타는 이제 올 하반기까지도 차근차근 거북이처럼 중장기적으로 봐도 무난하고 이제 전망이 좋은 종목이다. 근데 단지 지금 이런 시기엔 1, 2, 3월까지는 신세계가 좀 탄력을 받아서 수급 부분이 더 들어서 좀 더 힘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신세계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두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투표 결과로 결승 진출자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이번에도 근소한 차이입니다. 54% 지지 받으면서 로보스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로보스타 가격 전략 주시죠, 김영일 전문가님. 네, 로보스타는 일단 22,000원 안내드리고요. 단기적인 매매 방향으로 전략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이면 업사이드가 10% 약간 못 미칩니다. 지금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24,000원, 목표 주가 22,000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승 보겠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결승은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강대강이 아닐까 싶은데 네이버 대 신세계 보겠습니다. 두 분 골라주세요.
저는 신세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저도 신세계. 신세계요? 네. 어떤 이유에서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네이버가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국내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제 결실을 맺고 이제 부침을 겪다가 이제 완전 바닥을 짚고 이제 턴하는 터닝 포인트 이제 그런 시기긴 한데 네이버도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서 이제 덩치가 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 거쳐서 점진적으로 기대가 충분히 되고 매출 실적 부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신세계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절하고 지금 이제 수혜발이 상당히 좋아요. 실적도 좋게 나왔고 면세점이 기대되고 이런 탄력성에선 신세계가 좀 더 힘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1, 2, 3월까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신세계 쪽에 좀 더 비중을 둬도 무리가 없을 듯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선수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중국인가 봐요. 중국 모멘텀이 현재는 있는지 중국발, 그게 가장 비중이 있다고 봐야죠. 김영일 전문가님도 동일한 시각이세요? 네, 저도 여전히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차이나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성장 능력을 찾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포시마크도 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같고 신세계는 이제 어느 정도 증명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이 면세점이라는 그런 이제 캐시카우가 또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차이나 모멘텀이 계속 1월 말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리오프닝과 그 다음에 오늘처럼 또 코로나 제약 혹은 이제 뭐 코로나 의료 인프라 쪽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순환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신세계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모아졌는데 이 우승자는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요. 네, 지금 네이버 차이 많이 납니다. 압도적입니다. 70%의 지지를 받으면서 두 분의 의지와는 다르게 오늘의 우승자는 네이버가 됐는데요. 많이 밀려서인가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예전에 네이버 보면 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떨어진 신세계부터 좀 챙겨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네. 다음 이제 매물대면은 한 25만 원대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1차 목표가 25만 원 통과하는 게 맞을까니까요. 네. 25만 원 설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맞고요. 그러면 네이버도 가격 전략 네이버도 이제 다음 목표대가 20만 원 이제 곧 이제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20만 원 돌파해서 21만 원까지 가는 거를 1차 목표로 잡으면 무리는 없을 때 보입니다. 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네이버. 저 네이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원 돌파가 주요한 관건이라 저는 20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20만 원권 초반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장 마치고 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3시 40분이고요. 윤겸 전문가가 2023년 첫 증시, 첫 주간 어떻게 좀 흐름을 읽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점검해드리는 시간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조금 경기 분위기 어려워졌는데요.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